칠판 글씨를 서로 굵게를 다르게 하는 과정을 처음에 했을 때 게 요거예요. 제가 한번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어,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자, 시작을 누르면은요, 그리다가 굵어지죠. 그렇죠? 굵어지고 얇아지는데 분명히 얇아졌는데 어떻게 됐죠? 계속 굵죠? 계속 굵잖아요 지금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빨간색 선택해서 굵게 하다가, 근데 지금 하향이 올라가요. 빨강이 올라가는데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빨강에다가 1만큼 바꾸기 뭐 이렇게 하다가 빨강을 0으로 정하게 했는데 뭐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만든 거 절차별로 이제 하는 거예요. 흰색 선택해서 그리다가 커지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변수값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변수값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변수값은 그대로 있죠? 변수값은 상관없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펜 굵기를 바꿔라 굵게라 했어요. 이래도 되죠? 펜 굵기 지금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펜 굵기 1만큼 바꾸니까 펜의 굵기가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자, 빨간색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빨간색, 이 빨간색 이쪽인데 빨간색은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는 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는 펜 굵기를 지금 뭐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어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했던 거 이거는 이제 굵어지다가, 그렇죠, 굵어지다가 계속 올라가죠. 펜의 굵기가 너무 굵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꾸자 그랬죠. 빨간색 굵기도 올라가고요 내려가기도 하고요. 근데 마이너스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보기 싫어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 최종적으로 뭐야,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 코딩 해드렸던 거, 인쇄 드렸던 거 그 부분입니다. 보시면 굵기를 얼마로 정해라 뭐 이런 과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자, 커져라 굵어지고요. 굵어지다가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로 지우고 빨간색 눌러서 커지고, 근데 더 이상은 안 커져요. 10으로 최대값 들어가 있고요. 내려가다 얇아지면은 더 이상은 안 내려가죠. 더 이상은 안 내려가고 그냥 1에서 머물게끔 했어요. 여러분도 나눠드렸던 인쇄물이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우개 위치 정해주고요. 지우개로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마우스 포인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제 펜을 내린다. 펜을 내리는 거는 이제 얘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내려서 굵기를 10으로 정한 상태로 색깔을 칠판 색깔로 칠하니까는 지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건 뭐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페이지 넘겨서 하얀색 분필하고 빨간색 분필을 초기화 설정해 주는 거 똑같아요. 하얀색 분필과 빨간색 분필의 위치만 약간 다른 거죠. 하나는 흰색으로 정하고 하나는 빨간색 정하고, 빨간색 굵기를 처음부터 3으로 정하신 분도 있고요, 1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변수 값은 지금 빨강하고 하양 두 가지만 저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플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우스 포인터까지 위치하게끔 해서 클릭하면 내리고 아니면 올리는 걸로 해서, 그렇죠? 위쪽 화살표 누르면 커지는데 만약에 하얀색이 10보다 커지게 되면 그냥 10으로 정해버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는 거 누르면 마이너스 1만큼 줄여가지고, 근데 1보다 더 내려가면 1로 정해버리고,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얀색하고 빨간색하고는 반 딱 접었을 때 동일해요. 그렇죠? 변수만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은요. 김상민님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직접 발표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네. 자, 빨간색 굵기하고 하얀색 굵기하고 이렇게 놨어요. 지금 그래서 흰색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비비면 글자가 써지고요. 올라가라. 어머, 빨간색도 굵어졌는데? 빨간색도 굵어졌어요. 빨간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쓰다가 내려가면은요, 하얀색도 내려갔어요. 이게 웬일이죠? 변수 값에는 빨간색 굵기와 하얀색 굵기를 그대로 뒀고요.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펜 내리기, 색깔 정하고, 그렇죠? 펜 올리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하고 멈추고. 위쪽 화살표 누르면,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따로 명령을 걸었네요. 이렇게 위쪽 화살표 눌러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빨간색 분필이든 흰색 분필이든 무조건 위쪽 화살표 누르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이 스포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만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라면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해가지고 요거는 빼버려야 돼요. 요거는 빼버리고요. 만약에 위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라고 하면 그때 이제 펜 굵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뭐라면에 넣어버리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라는 거를 여기다 같이 넣어줘 버리면,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얘를 선택하고 하다가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은요, 하얀색 굵기는 올라갔어요. 지금요. 그렇죠? 빨간색 굵기는 지금 또 다시 코딩을 해야 돼요. 빨간색 분필에 와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둘 다 위쪽 화살표 누르니까 여기도 굵어지고 거기도 굵어진 거죠. 이해되시겠죠? 김상민님? 예.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넣어버리고, 여기다가 위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복사해서 여기는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된다면은 흰색을 눌렀을 때 커져라 그러면 흰색만 커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선택하고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빨간색만 커지고. 근데 지금 얘가 오른 위에 거 화살표 누르고 있으면 휙 올라가 버리죠, 느낌이. 일로 정하게 해놓고 나서요, 여기다가 0.5초 기다리기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흰색 분필에 가서도 0.5초 기다리기. 자, 다시
펜 굵기를 정하게 했어요. 펜 굵기를 정하게 해놓고 0.5초 기다리게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딱딱딱딱 끊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정해주게끔 하는 효과를 보려고 제가 0.5초, 0.1초 기다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딩이 여기는 빨강을 10으로 정하기, 펜 굵기를 펜 굵기 1로 정하기, 1로 정하기. 여기에서는 하얀색 굵기로 정하기. 여기는 펜 굵기를 하얀색 굵기로 정하기. 드륵드륵 그게 너무 톡색이 움직인다. 아까 여기를 1로 정했었죠? 1로야. 요거는 뺀다 하더라도 요걸 바꾸면은 펜 굵기를 1로 정하기, 하얀색 펜 굵기 1로 정하기. 그러면 1만큼 바꾸기, 펜 굵기 1만큼 바꾸기. 이게 의미, 저도 지금 이 코딩한 거를 보면서 지금 이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라는 걸 밖에다 놓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자,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무조건 그냥 굵어져요. 내려가면 무조건 둘 다 동시에 얇아지고요. 이제 그거만 우리가 이제 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선나 씨 하신 거는 지우기 클릭했을 때 얘가 지금 여기 빨간 분표라고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까요? 얘는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굵기를. 자, 클릭해서 움직이고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같이 올라가죠. 얘도 같이 굵어졌을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스플라이드를 클릭했을 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아니면은 올라가는 위아래 화살표는 빨간색의 크기를 조정하면 되고, 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빨간색, 흰색의 뭐 색깔을 서로 다르게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황희병님 하신 거는요, 요게 이제 처음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데이터예요. 이게 처음에 보내주셨던 데이터인데, 처음에 굵기를 3으로 해서요, 커져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를, 너무 굵어지니까 내려가는 거.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값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수정해 주십사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오신 건데요. 잠깐만 보세요. 용량이 되게 크죠? 12991이에요. 보통 75 이것밖에 안 되는데, 100단위도 안 되는데, 유난히 뭐가 큰 것 같아요. 이 안에 소리가 이 소리밖에 없는데, 그렇죠. 모양도 그것밖에 없는데 유난히 용량이 크더라고요. 유난히 용량이 커요. 자, 여기서는 시작해보면 흰색 선택해서 커져라 커져라. 더 이상은 안 커지고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해서 더 이상도 안 내려가고요.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굵어져라 그래도 더 이상
펜의 굵기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뭐 결과는 동일하게 움직일 겁니다. 결과는 뭐 이렇게 클릭하니까 뭐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이게 들어있더라 이게. 요거를 빼버릴게 그러면요. 그래서 소리가 뭐가 났었네요. 클릭하고 이거 눌러서 커지고 나가지고 제대로 다 작동이 됩니다. 그 무대에 있는 그것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안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시지 왜 안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자유주제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보고서 쓰실 때 잘 쓰셔야 돼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표현 설명 이렇게 하세요. 콜론 다음에 한 칸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요. 마지막에 마침표 찍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뭐 바나나를 떨어뜨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걸 뭐 왔다 갔다 하든지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띄어쓰기는 여기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목도 이제 밑에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좀 보기 좋아졌죠? 보고서 자체가 보기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스크래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시거나 또는 교육계획서를 쓰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기호다면 한 칸 띄웁니다. 그 다음에 콜론은 양쪽을 띄우게 돼 있어요. 예외적인 거는 시간 쓸 때, 예를 들어서 17시 30분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쓸 때는 24시각제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오후 몇 시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24시각제로 쓰는데, 이때 콜론이 분을 구분하는 건데 이때는 붙여야 돼요. 그리고는 다 떨어뜨립니다. 요런 것만 여러분 주의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는 여기 붙었었죠? 이렇게 붙었었잖아요. 여기다 써주면 어떻게 해요? 띄어쓰기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기호에 맞춰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얘가 안 맞지. 얘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얘가 예를 들어 똑같은 글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썼으면 여기다 맞춰주면 글자가 쭉 여기에 맞을 수는 있어요. 요거는요,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시면 돼요. 쉬프트 탭, 아래 한글에서요,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거기에 맞춰서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근데 표에선 또 안 돼요. 사실은 표에서는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내용을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탭키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탭키 눌러야 돼요. 표 안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탭. 표 밖에서는 쉬프트 탭. 표 안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탭. 그러면은 딱 그렇게 모양새가 맞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는 남들이 봤을 때 멋지다 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건 뭐 해결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희병님은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모양새 잘 맞춰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뭐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하죠. 양 많죠. 예, 양이 안 많은가 봐.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로딩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단계 문제 방송하고 기다리기, 그러면 2단계 입단계 갔다가 와서 다시 변수 보이고 뭐 점수를 보였다가 뭐 간략하게 방송을 하면 또 간략하게 방송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스플라이트들도 되게 많죠, 그렇죠? 스플라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Hello, students. I'm Jack. 이거 선생님 목소리입니까? This is a quiz game that checks your word power. 이게 이제 문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We have 건데요. the sum and four characters. A parrot, a wizard, 이거 스킵할 수가 없나 봐요. a star. 이 설명서 듣기가, 이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 설명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is on a long journey to find 그렇죠. out more about the world. 제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또 들어야 되잖아요. However, he found the 요 인트로 wizard 방송을 for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넘어가게끔 해주면 The wizard said to 좀 him,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몇 초 기다리기 몇 초 기다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81초 기다렸다가 56초 기다렸다가 이 이제 더빙한 목소리 시간이 그렇게 걸리나 봐요. Otherwise,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또 어떻게 이제 다른 애들하고 140초 기다렸다가 이제 뭐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that he will bring 이제 이런 a boat 것들이 시간을 좀 of the parrot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을 좀 무시하고 요거를 지워버렸었어요. students. 지우고 다시 그냥 본문부터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영어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영어를 몰라서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Or at least 근데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는요, 코딩 자체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he wish. 예, However, 굉장히 잘 해놓으셔가지고요. more than five 이제 이런 게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돼버리면은 스킵을 했을 때 140초를 기다렸다가 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to keep him 그렇잖아요. cool and happy. 이 140초를 Good luck. 정지시키고 넘어가야 되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다가 얘 멈췄다가 다시 하면 또 그 방송 나와야 되거든요. 자, 양탄자를 이제 마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얼음이래요, 얼음. 얼음 색깔이 좀 그래요. 이게 얼음. 나는 얼음 하고 이렇게 뭐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어. 영어로 뭐라고 나오죠? 해도 있고 얼음도 있고 한 거 보니까는 얼음이 녹아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걸 봤어요, 여기. 이렇게 뭐 쓰는 건가 봐요. 이렇게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오고 이 자체를 이제 답을 해서 요 위에 뭐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위에 문제가 나오고.
자, 안타깝지만 좀 끌게요. 예.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죠. 설명 자체가 많잖아요. 등장인물도 많아요. 영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음성을 다 일일이 더빙을 해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프로그램을 글씨 쓰기도 힘들죠. 자, 배경을 예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명칭을 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로 가라 그러면 이걸로 4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건데, 네. 배경 변수 값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이건 배경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기 저녁에 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 배경 번호, 배경 변수를 넣어서 처리해 주면은 네. 배경 변수가 지금 4니까 어떻게 되냐면 4번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배경 변수 값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경 변수 값을 줄이면은 번개네. 번개인데. 배경 변수 값을 자,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배경 변수 값을 마이너스 1만큼 바꾸면 지금은 배경 변수가 4니까 3으로 줄면서 3번으로 가고, 하나 줄면서 2로 갈 거고, 하나 줄면 1로 갈 거고, 이제 더 이상 줄이면 왜안 되죠? 다시 거꾸로 올라와요.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요. 그때는 이제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다시 1로 세팅하면 되고, 5보다 크면 5라고 세팅하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배경을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문과 좀 보면은요, 이 USB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되나요? 잠깐만. 홍승순이 거 맞죠? 여기 컴퓨터가 조금 어색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못 열어요. 이 컴퓨터가 저번 거랑 다른 건가요? 이거는 메일로 보내주셨던 거? 아니, 내일 오늘 보냈어요. 아까 보내셨다고요? 글자야? 아까 이 소리 안 나왔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오,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렇게 낮밤 배경이 이렇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밝아오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은 뭐 별걸 다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사실은 많은 작업들 하거든요. 교회에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집사직을 갖고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이런 교회 내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설교 말씀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최근에 보니까는 대통령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했는지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직접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인터넷 뉴스를, 기사거리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예전에 뭐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인선 발표를 직접 발표하는,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이제 취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전도 자료를 만든다든지 종교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종교적을 떠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보는 사람이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X자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한개를 주긴 했는데 그거 지금 그리다 보면은 여기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그려지잖아요. 말고. 네. 그럼 보기 싫죠. 얘는 여기도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는데 이렇게 해서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명령을 걸어야죠. 요 좌표를 벗어나게 되면은 X축, Y축의 좌표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좌표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펜을 올려야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못한 거 있었어요. 알고리즘 부분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수가 뭐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소수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수를 안 배운 학생한테 소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소수란 개념은 1로 나눠지고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면 소수예요. 그 외의 숫자로 나눠지면 소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은 소수가 아니다. 2부터 소수를 판별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이 소수인지 7이 소수인지 11이 소수인지를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뭐 999만 9,937 같은 큰 숫자는 소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어떤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소수라고 하고, 일단 1로 나눠봐요. 1로 나눠서 나눠졌어요. 그럼 카운트를 하나 돌리죠. 그 다음에 1 증가시켜요. 2로 나눠봐요.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제 증가됐어요. 3, 4, 5 해서 나눠졌을 때 그 카운트를 돌려보면 되지. 근데 그 카운트가 2면 뭐예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진 거고, 카운트가 3이면 1도 나눠지고 자기 수로도 나눠지고 또 다른 수로도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죠.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1 증가돼서 2로 나눠보고, 1 증가해서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5로 나눠봤을 때 각각에 나누어졌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판별하게끔 해서 그 카운트를 또 하나 매겨보는 거죠. 숫자는 증가시키고 나눠지는 횟수를 카운트로 넣어주고, 예, 그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어요. 입력하는 수를 받고요. 카운트는 0으로 정하고요. A는 1로 정하는 이유가, 이제 입력받은 수가 만약에 57 그러면 57이 1부터 51까지 나눠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7, 1, 2, 3, 4, 5, 6, 7, 8에서 57, 58까지 이제 계속 더하다가 57보다 커지면은 안 되죠. 자기 자신보다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나눠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눠진 카운트를 1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또 하나 더 증가시키고, 그래서 다 돌고 나서 카운트가 2면은 소수고, 카운트가 2를 벗어나면은 2보다 크면은 그때는 소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100만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만 1. 그럼 100만 1이 홀수인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몇 번 물어봐야 될까요? 100만 1번 물어봐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5로 나누고 해서 100만 1까지 나눠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1의 절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1의 절반. 자, 100이란 숫자는 절반이 50인데 50보다 큰 숫자 51, 52, 53으로 나눠질까요? 안 나눠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n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n을 2로 나눈 것보다 n을 2로 나누어서 2를 더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눠지지 않죠. 절반까지만 나누면 되잖아. 절반까지. 100이라는 숫자를 1에서 100까지 나눠보는 게 아니라 1에서 50까지만 나눠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100의 절반 50을 벗어난 51, 52, 53은 안 나눠지거든요. 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부터 2무의 수를 2부터 자기 자신보다 1 작은 수까지 수로 차례 나눠주는 거죠. 나눠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소수가 아니고, 이건 뭐죠? 자, 내가 101이에요. 그러면 2부터 100까지 나눠보자는 거죠. 아까 1부터 101까지 나눴잖아요. 101이라는 숫자 같으면 1로 나눴어요. 하나 나눠졌죠? 자기 자신도 나눠지죠? 그러니까는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눠서 중간에 나눠지는 숫자가 한번 발생하면 카운트가 2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부터 나누자 이거지. 어차피 1로는 나눠지니까. 그리고 자기 수가 101이면 100까지만 나눠보자 하는 거죠. 어차피 101 자기 자신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한 번도 없어야 소수죠. 이때는 또. 그렇잖아요. 100이라는 숫자를 99까지 나눠보는 거예요. 예. 근데 중간에 나눠지는 숫자가 하나 걸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 뭐다? 소수가 아니잖아. 아까 문제는 무조건 100만 1이라고 하면 1부터 100만 1까지 100만 한 번을 계산해요. 근데 두 번째 소수 판별은 뭐냐면 2부터 나누는 거야. 2. 근데 2로 나눠졌어. 그럼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그거로 끝내자 이거지. 뭐 3까지 가? 3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자, 2로 나눴는데 안 나눠져. 3으로 나눴는데 안 나눠져. 4로 안 나눠져서 5로 나눴어. 근데 5로 나눠졌네? 그러면 더 이상은 어차피 1로 나눠지고 자기 수로도 나눠지고 5로도 나눠졌으면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하고 끝나면 된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자, 2부터 자기 자신보다 1 작은 수까지가 아니라 더 좋은 거는 자기 자신을 2로 나눈 수까지만 나눠보자. 네, 그렇게 하면, 자, 2부터 시작했어요. 2부터. 그래서 2를 계속 3, 4 나누고 4로 나누고 5로 나누고 6으로 나누고 나누다 보면은 뭔가 걸리겠죠. 그렇죠. 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요. 우리 교재는 어디냐면은요. 163페이지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이용한 소수 구하기 방법이 있대요. 자, 2부터 30까지 숫자를 쭉 놓고요. 여기서 소수가 아닌 거, 소수만 이제 판별해 보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가장 작은 숫자가 1은 어차피 소수가 아니잖아요. 1은. 그러니까 2를 두고 2의 배수를 지우는 거예요. 4, 6, 8, 10, 12, 14, 16 해서 2의 배수를 다 지워요. 그 다음 숫자가 3이죠. 그럼 3은 두고 3의 배수를 또 지워요. 3, 6, 9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4는 지워졌잖아요. 이제 5 남겨놓고 5의 배수를 지우는 거예요. 10, 15, 20, 25, 30 지워요. 6은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7 남겨놓고 7의 배수를 지우는 거예요. 8 지워졌고 9 지워졌고 10 지워졌고 11 남았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11은 남겨놓고 11의 배수 22, 33 지우고요. 12 지워졌으니까 13 남았죠. 그러면 13의 배수 26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만나는 숫자는 소수니까는 두고 그 숫자의 배수들을 지우라는 거죠. 지금 30까지 국한했지만 이거를 뭐 100만까지 해봐도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숫자들을 딱 제거하고 남는 나머지들 있잖아. 나머지는 숫자들. 얘네들이 소수다. 이것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이용한 소수 방법이래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려가면서 지우는 거는 했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생각을 컴퓨터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하죠. 아까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3D 프린터는 출력하는 도구이고요. 그걸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쓰느냐 하면 뭐라? 어디 갔지? 여기 보면요 3D 프린팅이라고 해놓은 거 있는데 여기 뭐 싱크캐드라는 거 있어요.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온 싱크캐드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로그인 해갖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뭐 1, 2, 3D 있어요. 이것도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겁니다. 똑같은 거로 넘어가네요. 여기 싱크버스도 있고요. 싱크버스도 있고요. 예, 여러 많아요. 이렇게 이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캐드처럼 그려야죠. 그려야만이 그거를 가지고 출력을 하던 말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종이상에 나타났는데 이거를 컴퓨터상으로 옮겨놔야 컴퓨터가 알아서 척척척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를 사용하자 그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알고리즘 순서를 보면은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64페이지에 변수에는 임의의 수를 저장한다. 자, 이렇게 해서 n의 a에다 2를 저장하고 a가 n보다 크면 어디로 가고 몇 번째 항목들을 0으로 저장하고 0으로 된 거는 뭐 아니니까 0이 아닌 것만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0을) 가장 이건 소인수 보내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책에 어디냐면은요 168쪽의 소스예요. 모두 번째 항목을 소스 판별해서 삭제하기, 모두 번째 항목을 결과에서 삭제하기, 0항목을 소스 판별에 추가하기, 99번 반복하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보죠. 뭐 이 스크래치는 아까 소스 원하는 판별을 하는 건데 실행하면은 만약에 101 그러면 101은 소스다. 그럼 103은 뭐냐? 103도 소스다. 그럼 105는 뭐냐? 105는 소스가 아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105를 계산하기 위해서 105번 계산한 거죠. 자, 두 번째 소스 판별하는 방법. 자, 105가 소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한다? 105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했어요? 두 번째 방법에서는요 2로 나눠봤어요. 105는 2로 안 나눠지잖아요. 3으로 나눠졌나요? 하여튼 5로는 나눠지잖아요. 105니까 5로 나눠지니까 나눠져는 바람에 소수가 아닙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뭐라도 나눠지는 순간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지는 게 한 번도 없으면 그때는 얘는 소수다 이거죠. 이런 방법이 나온 거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에라토스테스의 요거 이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뭐 이런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를 보셔야 돼. 이게 중요해. 리스트.
리스트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리스트. 리스트는 배열이라 그래요. 배열. 묶음. 그래서 어떻게 묶을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얘를 실행을 했을 때 뭐를 뒤집다 막 계산해서 정신없이 막 움직여요. 지금요. 그렇죠? 아이고야, 어렵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1에서 100까지 2에서부터 100까지 그냥 99번 반복한 거예요. 2가 소수인지 아닌지, 3이 소수인지 아닌지, 4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까 이거 채 걸르듯이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를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눴을 때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요, 뭐 꿈뻑꿈뻑 되게 많이 움직여요. 지금요. 그 자리의 값이 나눠지는 수가 생기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고, 나눠지는 숫자는 0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나 3이나 5나 7이나 11이나 13 같은 경우에는 소수 자리는 1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값 0이라고 들어있지 않고 1이라고 돼 있는 애들만 여기에다가 따로 출력해 준 거야. 그러니까 2가 소수고 3이 소수고 5가 소수고 7이 소수고 11이 소수게끔 오른쪽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그런데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한 건 있지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이 채를 이용하는 방법, 걸러준 거죠. 우리 채를 이용해 턴다 그러잖아. 이게 고대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현대 수학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나온 수학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로 적용해 본 거예요. 그냥 누가 이걸 씁니까 지금? 두 번째 방법이 제일 빨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두 번째 거 이거 소수 판별에서도 두 번째 거 뭐를 해줘야 될까요? n 대답을 n으로 하는데 대답 나누기 2를 정해줘야지. 이것도 연산에 가면 대답을 2로 나눠주는 게 낫지 않아요? 100 그러면 50까지만 나눠보면 된다 그랬잖아 아까. 뭐하러 100까지 나눠보냐고. 그래서 실행했을 때 101이 이 문제가 생기네. 50.5가 걸리네. 예. 그러니까는 101 같으면 2로 나누니까 50.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5를 써주면 안 되지. 아하. 대답을 그렇게 대답은 101이고 여기다 바꿔줘야 되겠다. 아니요, 여기 n에는 대답을 넣어주고요. n 대신에 대답을 넣어주고요. 그럼 101을 넣어주면 101은 소수다라고 나왔죠. 105 그러면 105가 소수가 나오네. 그렇지. 105.2를 해주면 안 되죠. 바다감소를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예.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만약에 105 같으면 또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또 껄쩍지근해졌네. 105라고 입력했더니 대답은 105인데 여기도 바꿔야겠구나. 잠깐만, 대답을 여기다 바꿔치기 할게. 오케이. 105 소수 아님, 102 소수 아님, 101이 소수 아니래. 뭔가 잘못됐다? 여기서 뭐 판별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됐네.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루트 값. int 값으로 정수화 시켜가지고요. 바닥 함수로 매겨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루트를 씌워서 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증명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대답으로 한번 해보죠. 뭐 괜히 여러 개를 넣었더니 또 전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105는 소수가 아니고 103은 소수가 되고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라는 거 사실은 초등학생한테 소인수분해를 설명하려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소인수분해 배우나요? 만약 안 배우는데 초등학생한테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설명한다라는 거는 선행학습인데? 그렇죠. 선행학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행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컴퓨터를 하는 거는 이유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배운 거를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것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소인수분해더래. 그런 거잖아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운 내용을 스스로 판별한 거야. 스스로 자기가 해결을 봤어. 근데 중학교에 가서 봤더니 이게 소인수분해래.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때 끝낸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인수분해 방법은 그냥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안 배웠으면, 소인수분해를 안 배웠으면 이렇게 설명은 못 알아듣죠. 당연히 2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소수로 나누자 이거죠. 2로 나눠지느냐, 2로 안 나눠지면 3으로 나눠야 되고, 3으로 안 나눠지면 5로 나눠야 되고, 그렇게 나눠서 더 이상 나눌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소인수 분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수학적인 이제 소수를 배웠으니까 소수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이를 내면 이제 스크래치 안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가보시면 돼요. 데이터에 가면요, 변수가 있고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우리 리스트 배웠어요? 리스트 안 배웠죠? 예. 리스트는 묶음이에요. 자, A, B, C, D, E, F, G 해서 변수 100개를 만들지 말고 A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해서 A 100개를 변수를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A라는 리스트를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개별적으로 작업하지 말고 그룹으로 만들자. 그룹으로. 건물에 가면 1호, 2호, 3호, 4호 건물 있잖아요. 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랄 때 1호, 2호, 3호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방 이러면 된다 이거지. 건물 그러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안에 100개의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변수를 만들 때는 낱개별로 움직이는 거고요. 리스트는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 소인수라고 하는 리스트 항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이걸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참 편해요. 지금 이걸 직접 다 우리가 코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죠? 지금 174페이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위에 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근데 지금 176쪽 있죠? 176쪽. 예, 176쪽이라고 하는
거기 제일 끝에 코드를 보시면 클릭했을 때 모두 번째 항목을 소인수에서 삭제하기, 자연수 입력 묻고 기다리기,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있잖아요. 만약 뭐뭐라면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새로 한번 만들어 보죠. 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고. 176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넣어주고, 지금 여기 변수가 뭐뭐 들어가나 보세요. n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고요, a라는 변수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데이터에 가서 변수를 만들 겁니다. 뭐로? n을 만들 거고요, 또 변수를 a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도 만들 거예요. 리스트는 뭐라고 만든다? 소인수. 그러니까 소인수를 만들면 이렇게 묶음이 돼요. 묶음. 우린 지금까지 변수 만드는 연습만 했는데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물어봐야죠. 묻고 기다리기.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그 자연수가 100인지 97인지 간에 이 값을 정해줘야죠. 변수에다가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아까 입력받은 대답을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입력받은 값이 예를 들어서 99 그러면 이 99라는 것이 n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변수를 2로 정할 겁니다. a라는 변수를요 2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n이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래요. 반복하기,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 넣어주고, n이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보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소인수를 출력할 겁니다. 소인수라는 리스트를 말할 겁니다. 뭔진 몰라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뭐 97 그러면 99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소인수 값을 이렇게 쭉 할 거예요. 지금 n이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하고 넣어줄 거고요. 자, a라는 숫자가 뭐냐면 지금 2로 정했으니까 2라는 숫자가 소인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인수라면 변수 항목에다가 어디에 추가하기라고 들어가야 돼요. 뭐 어디에 추가하기. 여기 보시면 추가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a라는 값을, a라는 항목을 소인수에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이 소인수라는 리스트는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서부터 추가를 해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로 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n이라는 값을 n을 a로 나눠요. 자, 나누기가 들어가고요. n을 a로 나눠요. 그 다음에 나누면은 소수점 이하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산에 가면 바다감수라고 있었죠. 바다감수
바닥함수에다 넣어줘요. 그 예로 정해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아니면은 A를 1만큼 바꿀 거고요. 2, 3, 4, 5 계속 늘릴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죠. 여기. 조건을 물어보는 건데, 예. 나누기 들어가고요. n을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아까 연산해 가니까 나머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나누기 하면 되지 않고 그냥 이걸 쓰면 되겠네요. n을 a로 했을 때 나머지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n을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어디 갔어? 0이면 그래서 99 그러면 어떻게 된다? 99가 지금 3, 3, 11로 소인수 분해가 된 거예요. 다시 100 그러면은 3, 3, 11, 2, 2, 5, 5 이렇게 이제 소인 근데 소인수 분해가 이상하게 됐죠. 2, 2, 5인데 아까 3, 3, 11이 걸려 있네. 아까 99 소인수 분해한 거 있잖아요. 그게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또 70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또 붙어. 예, 리스트를 초기화 시키는 걸 지금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 초기화 시키는 거 있어요. 여기. 예, 모두 번째 항목을 소인수에서 삭제해야 돼.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얘가 싹 지워지고 100 그러면 그때 비로소 착 들어간다 이거지. 순서도 개념이 우리 책에도 지금 순서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알고리즘 흐름만 쭉 뿌려놓은 거지 순서도 자체는 안 해놨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가서 우리가 순서도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요런 게 순서도예요. 요런 거 순서도가 있단 말이에요.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전구가 꽂혀 있는가? 예. 전구가 탔는가? 예. 그럼 전구가 바꾸는 거고. 전구가 타지도 않았는데 전구가 작동되지 않으면 전구를 수리해야 되고. 전구가 꽂혀 있는가? 아니요. 그럼 꽂아 봐라 이거지. 꽂아 봤는데도 작동되지 않으면 전구가 탔는지 전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뭐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순서도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되게 복잡한 것도 있어요.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 머리 나갈 것 같은데 잘 돼가는가 그랬더니 no. 뭐 순서 이렇게 그리면 머리 나빠집니다. 이거는 보면 순서도 기호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기호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호들 가지고 순서들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시간 나시면 뭐 순서도 만드는 방법 같은 거 비지오라는 프로그램 갖고도 만들기도 하고요. 비지오 파워포인트 갖고 만들기도 하고요. 파워포인트 갖고 만들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도면상에서도 집을 하나 질 때 종이 한 장으로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장의 도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순서도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순서도가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려워지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법 변환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법 변환. 진법 변환을 제가 앞에다 좀 적어 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진법은 10진법을 2진법으로 바꾸고 8진법으로 바꾸고 뭐 다른 n진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진수를 집어넣었을 때 10진수로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면 되죠. 2의 몇 승, 3의 몇 승, 5의 몇 승, 10진수는 10의 몇 승 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 주면은
그것이 이제 진법으로 변환돼서 저장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스에 보면은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기에 들어가 보면, 자 예를 들어서 125라는 숫자를 받으면 111110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10진수로 변환.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방법론은 뭐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시면서, 진법 변하는 방법은, 수학적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를 어떤 진수를 바꿀 거다, 10진수를 어떤 진수로 바꿀 거다 그러면 그 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계산해 주고, 그 목과 나머지를 계속해서 넣어주다가 이제 몫이 0이 되면 그 다음부터 거꾸로 출력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력할 때 거꾸로 넣어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 가보면 결과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예, 만약에 제가 아까 숫자를 100이라는 숫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100이라는 숫자를 진법으로 이진수로 바꾸면 1100100이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넣었어요? 나머지 결과 다 제거하고 나서, 자 n이 100이에요. n이 0일 때까지 나누는데 n을 2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를 결과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몫은 50이고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거를 몫을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int 취해져서 이게 몫이 되잖아요. 몫이 다시 n으로 들어가죠. 50. 그럼 50을 다시 2로 나누면 몫이 25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25를 다시 2로 나누면 1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고요. 12. 그럼 12를 다시 나누면 6이 되고, 6을 하면 다시 3이 되고, 3을 하면 다시 1이 되고, 1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그 개수만큼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식으로 결과에 이제 추가하는 거지. 나머지 항목을 결과에 추가하기 위해서 거꾸로 쭉 들어갔는데, 지금 결과하고 나머지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나머지고요. 얘는 결과인데,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죠? 나머지 결과가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아까 수학에서 요 방법대로 계산해 보는 거죠. 어디 갔느냐? 요거. 얘가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1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몫이 여기 있고 나머지가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얘잖아요. 제일 먼저 얘가 들어갔으니까 출력은 여기부터 출력되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출력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거꾸로 먼저 들어간 놈이 밖으로 나가야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출력해 줄 때는. 그래서 변수를 2개 넣어준 거예요. 리스트를 2개 넣어준 거예요. 하나는 순서대로 나머지를 넣어준 거고, 그 나머지를 결과로 넣어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되돌렸잖아. 거꾸로 되돌렸잖아. 되돌리는 과정에 들어가서 결과가 오케이 나오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5 그러면 255는 1111 들어가는 거고, 256은 1이고, 256은 이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000 이게 256. 입력할 때는 처음에 계산돼서 들어갈 때는 거꾸로 들어가는 바람에 저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결과를 출력해주면 결과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거죠. 365 그러면 365라는 숫자를 나눠주는데, 300이라는 거는 3 곱하기 10의 2승이고 60은 6 곱하기 10의 1승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진법에서 1101 같으면 1 곱하기 2의 몇 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릿수를 알아야지. 아까는 무조건 나누면 돼요. 목과 나머지를 계속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내가 537 그러면 앞자리가 5잖아요. 앞자리가 5인데 거기다가 10의 2승을 곱해야 500이 되는 거잖아요. 자릿수를 알아야지. 자릿수를. 지금 숫자를 썼는데 만약에 1234수를 썼단 말이야. 그럼 1234라는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지를 알아야 거기다가 10의 제곱을 할 건지 3승을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릿수도 알아야 돼. 자릿수. 그래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스크래치를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길이. 제가 만약에 11001 이렇게 하고 5자리를 쓰면 길이가 몇 글자라는 거예요? 5글자라는 얘기지. 그렇죠? 5글자라는 거잖아. 5글자를 알아야 걔가 몇 자릿수인지 2의 몇 승인지 3의 몇 2의 뭐 4승인지 뭐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187페이지 보시면 8진수를 입력받아서 10진수로 변환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의 몇 승 하면 되잖아. 8의 몇 승. 여기 이게 8로 들어가면 안 되나? 여기 8로? 그렇죠. 여기 지금 얘가 문제가 8-4죠? 8-4 좀 밑에 있는데 8로 돼 있네. 뭐 똑같아. 8로만 돼 있잖아. 16진수 같으면 이제 16진수가 문제가 뭐냐면 A, B, C, D, E, F라고 하는 6개 숫자를 어떻게 인식시켜 줄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만약에 7진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7로 바꾸면 되고 5진수 같으면 5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10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개를 쓰는 거고 10진수가 넘어가는 16진수 같으면 우리가 쓰지 않는 6개 숫자가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 숫자를 어떻게 배열해서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처리해 줄 거냐 하는 거죠. 그게 관건인 것 뿐이지 원리는 동일하다. 16진수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다가 A라고 쓰면 A가 뭔지 F가 뭔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까봐.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받아서 A라는 글자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받으면 그 받은 거를 글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가지고 그 길이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제 일반 아라비아 숫자는 거기다가 곱하면 되는데 요 자릿수죠. 자릿수. 이거를 정해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걸 이제 뭐 A, B, C, D, E, F 6개 방송을 돌려줘야지. 각각의 숫자를. 그것만 우리가 좀 고생을 하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쭉 넘어가면요. 이제 탐색 나오는데요. 탐색은 이제 뭐 천상 다음 시간에 해봐야죠. 탐색은 뭐냐면 찾는 겁니다. 데이터를 쭉 넣어놔요. 데이터를 쭉 넣어놔.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대로 순서대로 쫙 나열해 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한양 가서 김서방 찾는 식으로 너 김서방이니? 김서방이니? 일일이 물어봐야죠. 그건 선형 검색이라 그래요. 선형 검색. 여기 탐색이라는 것이 가보면 선형 탐색이라는 게 나와요. 이진 탐색, 선형 탐색이 나는데 우리 교재 어디냐면은 쭉 넘어가 버렸네. 예, 188페이지에 선형 검색이라고 나와요. 선형 탐색. 이건 순서대로 묻는 겁니다. 너 김씨니? 이씨니? 농길동이지? 묻는 거죠. 아닌데요? 맞습니다.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100개면 평균 내서 50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정렬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찾기가 수월해요.
중간선부터 잘라내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이진 검색. 바이너리 서치. 이진 검색. 예. 제일 못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큰 숫자, 작은 숫자를 반을 나눠가지고 중간을 물어봐서 내가 원하는 숫자가 얘하고랑 같은지, 같으면 성공한 건데 만약에 안 맞으면 내가 얘보다 큰 걸 찾아야 될지 작은 걸 찾아야 될지 찾아가면 돼요. 또 절반 찾고 또 절반 찾으면 금방 또 찾아요. 데이터가 한 100만 개 있어도 금방 찾아요. 순서대로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돼 있지 않으면 100만 개가 데이터가 있으면 50만 번에 찾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렬을 시키지 않으면 검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국민 데이터가 있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정민을 찾아라. 그럼 이정민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몇 명이라고 찾아?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딱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가나다 순에 상관없이 1, 2, 3, 4 생년월일 순서에 상관없이 막 찾으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순서대로 찾으면 되게 쉽잖아요. 순서대로 찾으면. 그렇죠. 주소를 갖고 찾기도 어려워요. 주소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한 번호가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전화번호 갖고 찾는 것도 쉽죠. 전화번호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거나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걸려요. 여러분이 통신사에 가서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새로 하나 발급받으려고 그래. 핸드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그래. 그러면 번호 이동인지 기기 변경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기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옮길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옮길 전화번호를 조회하거든요. 대리점에서. 아무개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전화번호 입력을 해야 이 사람이 이정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새로운 기계에다가 연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제 핸드폰에 떠요. 어느 장소에서 당신의 전화번호를 조회했습니다 라고 떠요. 그거 안 뜨면 불법이죠. 뜬단 말이에요. 특히 저기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가서 아무개라는 사람을 찾았어. 아무개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찾아본단 말이야. 그거 불법이에요. 걸려요. 그런 거 함부로 못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꼭 거기에 기록이 되게끔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찾을 거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쉽게 찾게 할 거냐. 그러려면 뒷부분에 정렬이라는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알려줘야죠. 나열을 해야 그걸 가지고 정렬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